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갈게요. 보험은 한번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얼마 안 남았어요. 신원보증보험 계약이 이제 최근 판례가 있어서 제가 집어넣어 봤습니다. 신원보증보험 계약이 성격이 뭐냐가 나온 건데요. 여러분 467페이지 보시면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피보험자는 요 그림처럼요. 요 A가 피보험자예요. 보증보험회사하고 갑하고 A하고 있죠. 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어떤 보증을 체결했냐면 B가 있죠. 피보증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증권회사 있잖아요. 증권회사가 보증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해요. 증권회사에 소속된 직원 있잖아요. 그 직원이 피보증인이에요. 증권의 피보증인 그 직원이 증권을 거래하고 하다가 고객들한테 손해를 끼치잖아요. 그에 대한 보증이 바로 이 보증보험이에요. 알겠죠? 이 사건입니다. 알겠죠? 그런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피보증이 누구냐 막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보증보험 들었고 피보증인은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A, 그죠? A의 직원을 말해요. 얘가 무슨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증하는 거야. 알겠죠? 보증. 그래서 피보증 B가 사고 치잖아요. 그러면 뭔데요? 보증보험회사가 A한테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피보험자, 피보증인. 상대방 C에게 만약에 피해를 준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C에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누가? B가 책임져야 되지만 A가 사실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A가 고용자니까 책임져야 되는데 보증보험회사가 누구한테? C, 피해자한테 보상을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걸 생각하시고 그럼 이게 성격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업책임보험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뭐라고요? 보증보험은 들었지만 사실 영업책임보험은 다를 게 없잖아요. 내 직원이 내 알바생이 다른 사람이 피해 줄 때 보험회사가 주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뭐라고 봤어요?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이라고 판례가 얘기했다. 요거 알고 있으라고. 알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별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업책임보험에서의 구상책임의 범위. 이것도 똑같아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무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피보증인을 상대로, 직원을 상대로 구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겠죠? 이때 구상책임은 조그만 글씨가 있지만 신의칙에 따라서 제한된 그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죠.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넘어갑니다. 쭉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책임 제한과 이런 것들이 누가 검토하느냐 할 때 이런 건 전부 다 있죠. 이 공평부담 견지에서 판단하는데 구상권 가지고 판단할 때 이건 전부 사실심 변론 그죠? 사실심 정권 사항이에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재보험 계약은 안 보셔도 돼요. 알겠죠? 재보험 계약은 안 보셔도 돼요. 넘어갑니다. 자동차 보험도 안 보셔도 되는데 예, 자동차 보험에 최근에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앞쪽에 하나 더 본 적이 있었지만 예, 자동차를 소유 사용하는 동안에 난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을 보험에서 책임지거든요. 그러면 소유, 사용이 뭐냐 이거죠. 이 부분이 문제되었던 건데 요 사안이 새로운 사안을 한번 보신다면 그러면 이 사용을 우리 판례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피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요 사고의 개념은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 그 자동차의 기인에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 용법에 따라서. 그럼 용법이 뭐냐 이거죠. 용법이. 자동차를 직접 모는 건 당연히 용법이겠죠. 근데 이 사안에서는 뭐냐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에 그죠. 고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트럭이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그 실린 짐에 있죠. 뭔가를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헤드라이트를 다 켜놓고 불을 다 켜놓고 올라가서 비닐을 덮다가 미끄러져서 다친 사건이었어요. 이럴 때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줘야 되냐 이 말이죠. 이게 잠깐 세워놨고 한 건데 이게 운전한 건 아니잖아요. 용법에 사용됐냐가 사고의 특정이 문제됐던 사건인 거죠. 알겠죠?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어요. 그리고
그 용법을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직 안 나왔으니까 혹시라도 알아두면 좋다 이거죠. 그래서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에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 용법의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요거죠. 일시적으로 그죠? 일시적으로 본래 용도 사용한 것은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봤다 그죠? 이런 거는 제가 문제 지금 안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해주는 거 그냥 알아두세요. 문제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책임보험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양도인데요. 이거는 참고로 하나 알아둘게요. 자동차를 양도할 때는요.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중고차 팔아보신 적 있나요? 사본 적 있나요? 자동차 보험 다 가입돼 있잖아요. 1년짜리 가입됐는데 중간에 넘겨줄 때 그 보험이 그대로 다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사실상 자동차 보험회사가 승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는 사람들은 승낙한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누가 해줘? 딜러들이 사실 다 해주는 거예요. 승낙 받아야 되는 거 알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의무를 승계하는 겁니다. 보험자는 그래서 승낙 통지를 해줘야 돼요. 양수 사실을 통지받을 때는 지체 없이 납부를 통지해야 되고 만약 10일 내 납부 통지 없을 때는 자동차 양도를 승낙한 것으로 보는 거죠. 딜러들은 뭐 전화해갖고 다 해. 자기네끼리 알아서 했다고 다 했다고 하고 바로 넘겨줍니다. 이것도 음주운전 이것도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시고 넘어가셔가지고 보증보험이 이제 작년에 시험에 쫙 나와버렸죠. 근데 뭐 원래 보증보험이 한번 나왔었다가 조문에 들어오고 판례가 하나 있고 나왔다가 안 나오다가 한참 있다가 조금 새로운 판례가 나왔는데 별 내용도 추가도 안 됐는데 시험에 나왔죠.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제가 이 책에 해놨으니까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지만 올해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아둬야 된다. 보증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와 법률관이 가진 보험계약자 주로 누구겠습니까? 주계약상의 채무자겠죠. 여러분도 보증해봤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돈 빌릴 때 은행에 돈 빌릴 때 내가 채무자잖아요. 그때 내가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누굴 세워요? 보증보험회사를 세우잖아요. 그런 거죠. 주계약의 채무자가 나라는 뜻이야. 알겠죠? 주계약 채무자. 이게 보험계약자예요. 보험계약자. 그래서 보험계약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피보험자 누구겠습니까? 은행.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전부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하는 건데 손해보험이다. 그죠? 손해보험인데 그런데 형식적으로 보면요. 보험계약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뭐예요? 보증이잖아요. 민법상 보증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판례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된다. 알겠죠? 알고 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 실제로는 보증의 성격이 있다. 따라서 밑에 가보시면 보증보험계약의 효력을 가지려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채무관계, 주계약관계 존재해야 되죠. 이게 사라져버리면 보증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존재해야 되는 요건입니다. 그죠? 주계약 등이 유효하게 존재된다. 그리고 보증보험이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이고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는 보험계약서와 주계약으로 삼으죠. 보험약관의 내용 등등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건 주계약이 유효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그죠?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보증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되고요. 따라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 청구권도 그에 수반해서 채권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 알겠죠? 함께 이전된다.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채권이 양도되면 어떻게 한다? 이 채권 양수인에게 함께 보험금 청구권도 넘어간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이런 것만 정리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조사 주계약이 진짜 은행에 돈 빌린 거 맞아? 안 빌리고 빌렸다고 하면서 계약서만 가져왔어? 라고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냐 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무효 여부 등에서 조사 확인할 의무가 없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알겠죠? 없어요. 그런데 뭐는 안 돼? 조심해야 되죠? 없지만 어때요? 근데 주계약이 없고 이거 분명히 사기꾼 같아라는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어때요? 조사해야 돼. 알겠죠? 거기까지.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보험의 책임기간 기산점 그래갖고 요게 나오는데 좀 어려웠어요. 보시면 그림을 제가 일단 그려놨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면 보증보험 증권의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 발생한 때 한해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원칙이죠. 그렇죠. 보험기간, 책임기간 안에 사고가 나야만이 보상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의 하자 보수 의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어버렸어요. 보험기간하고요. 그 다음에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같아 버렸어요. 동일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동일하게 정한 경우에 보증보험계약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요. 그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사고 발생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보험자로 책임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안에서 보험기간하고 하자 담보 책임이 같아져 버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안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거죠. 아직 손해는 발생 안 했어. 하자가 있으면 어때요? 나중에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하자는 여기 있었어요. 하자는 여기 있었는데 사고 발생은 보험기간하고 책임기간 다 지난 다음에 사고 발생했네. 그래도 하자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된다. 요거 알겠죠? 그 내용이야. 그 읽을 때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주시면 돼. 안 그러면 이게 막 안 읽혀요. 이 그림 안 읽으면 안 읽혀요.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채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다. 그죠? 채무. 보증보험 계약 체결됐을 때 주계약에 따른 채무 존부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 존부의 범위에 다툼이 있어요. 이럴 때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계약의 채무자이기도 한 보험계약자는요. 우선 그 계약상 채권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일한 적절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다툴 때, 다툼이 생겼을 때 그때는 채무 부존재 확인을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증계약의 해지입니다. 해저침. 계속적 보증,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어때요? 그때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보증보험계약에서 이행을 담보하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해지하면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계약 관계는 종료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종료한다. 그죠? 따라서 그 이후에 보험사고 발생해서 보험금 지급 채무가 확정되고 보험계약자의 구상채무까지 확정되더라도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 읽어보세요. 됐네요. 그 다음에 보험규정의 적용 제외다. 보험규정의 적용 제외 가보시면 보증보험계약에 관해서는요.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 채권 채무자의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없어요. 보증보험계약에서는요. 보험자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도. 그 다음에 보증보험에 관해서는 보증계약자의 사기,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책임지는 사유가 없으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위험 변경 증가 통지로 계약 해지 이런 거는 여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아주세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보증보험 계약에 관해서는 보험 규정이 일부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아두시고 됐네요. 자, 지표만 좋습니다. 인보험 가볼게요. 생명, 신체 사고 발생한 건데요. 가볼게요. 인보험, 손해보험 비교 그게 별로 볼 거 없어요. 사고 기한도 아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효과의 차이도 별로 볼 거 없어요. 근데 효과 차이에서 보험자 면책, 고의 자살 면책은 이미 앞쪽에 우리가 봤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익자 고의로 인한 사고로 전쟁 별난 사고 근데 조심할 게 좀 있긴 있습니다. 면책된다는 점에서 손해보험과 동일해요. 그런데 인보험에서는요. 고의로 생긴 경우에만 면책되고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면책되지 않아요. 알겠죠? 인보험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뭐한다?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죠?
과실도 보험 지급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안 주게 되면요. 보험금 탈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우리가 사고 난 게 뭐야? 다 우리 중대한 과실을 한 거지.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그래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허용하지 않아요. 보험금 다 줘요. 알겠죠? 과실하더라도. 또 보험 약관에서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해서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계약에서 이 피보험자의 고의는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험사고가 하나를 딱 고의라 생각하지 않고 보험사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아서 고의로 평가되는지로 판단한다. 요거 알아두셔야 겠죠. 그래서 인보험에서 상해 고의 판단할 때 어떻게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가 되는지로 판단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살 면책은 앞쪽에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가지고 그 점 5 부분 있죠. 요거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살에 관해서 면책주가 있는데 고의의 자살, 그 다음에 정신질환 자살, 요거는 어때요? 타이어 안 그랬죠? 그래요. 좋아요. 자살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험약관에다가 정신질환 등으로 타이로 어때 자살한 경우도 우리는 면책한다라고 약관에 넣어버렸어요. 무슨 말이겠죠? 넣었어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된다 안 된다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은 어때요? 약관으로 분명히 명시적으로 넣고 설명했다면 어때요? 괜찮아요. 면책됩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공정성 이런 조항도 아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위를 가볼게요. 제3자에는 보험 대위다. 생명보험에는 대위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죠? 대위 안 된다. 그래서 손해보험에서 제3자의 보험 대위는 인정하지만 인보험에서는 어때요? 생명보험에는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에서 권리를 대위하지 못한다.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근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720 본문이나 보험자 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요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보험자 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에 비해서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 있잖아요. 제3자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나의 사적 자치적 의사에 의해서 양도하는 걸 금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알겠죠? 보험자 대위가 금지됐다고 해서 내가 보험회사에 내가 계약으로 썼대요. 그거 딴 사람한테 받을 거 있거든요. 당신이 가서 받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약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지. 알겠죠? 보험자 대위 금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험회사가 나쁜 짓을 할까 봐 그런 거예요. 알겠죠? 나쁜 짓을 대위를 해서 그 피해자 있죠? 피해자라든지 그 자에게 나쁘게 하기 위한 사기칠까 봐 하는 것이지 이렇게 피보험자가 자기가 누구한테 받을 거를 어때요? 이렇게 넘겨주는 건 상관없다. 알아두세요. 알겠죠? 설령 보험자 대위 금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 그게 여기 헷갈리는 거지.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자 대위는요. 상해보험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알겠죠? 상해보험에서는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으로 피보험자 권리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대위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상해보험계에서 보험자가 상해로 소요된 일체 치료비와 그 밖의 관련 비용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손해보험 일종이고 손해보험과 동일하게 대위를 인정하도록 상관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법적 성질, 약정의 존재, 상해보험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손해보험의 대위는 법정 대위죠. 당연히 넘어가죠. 그죠? 상해보험의 대위는 어때요? 약정으로 넘어가죠. 약정 대위야. 알겠죠? 약정 대위다. 당연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약정 대위는 임의 대위라고 그래요. 임의 대위 배웠잖아요. 민법이죠. 법정 대위, 임의 대위 배웠죠. 채권자 대위권 배우셨을 겁니다. 그 약정에 의한 대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권리가 당연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당연히 넘어가는 게 아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됐고요. 대위를 위해서는 약정이 있어야 된다.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약정의 존재와 적용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서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리고 보험약관이 예정하지 않는 청구권 대위는 어때요? 인정할 수 없다. 판례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상해 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의 중 1인이 보험자 대위다. 뭐 이건데 이것도 한번 제가 좀 넣어봤는데 보시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은 세 번째 줄에요. 손해보험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고 상해보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령 상해보험이 한다. 그죠? 손해보험령. 무보험 자동차는 상해보험특약은 손해보험령 상해보험이라 그래요. 같이 있는 거죠. 재산보험하고 다른 약정일 때는 권리 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대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대위할 수 있는 범위 됐고요. 여러분 요걸 봅니다. 아까 본 건데 점 3에 가보시면요. 하나의 사고에 관해서 여러 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특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초과한다. 그러면 우리 뭘로 간다 그랬어요? 아까 중복보험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연대책임 그 다음에 비율보상책으로 간다 됐죠?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아까 봤던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중복보험자의 1인이 단독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다른 중복보험자 상대로 각자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산정한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점 5를 가보시면 중복보험에서 분담금 청구권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한번 본 거예요. 아까 보험자 대비한 청구권과 별개라 그랬죠? 별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별개. 그래서 개별적으로 충족하면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됐습니다. 나머지 앞쪽에 다 본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면대 다 본 겁니다. 자, 생명보험 가보겠습니다. 생명보험 별거 없습니다. 사망 생존과 관련된 보험이고요. 근데 앞쪽에도 아까 본 적 있지만 보험계약은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서로가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오랜 보험, 특히 생명보험은 더 그래요. 그와 관련된 판례가 요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사정에 따라서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겠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할 때는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라고 적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보험계약자는 어때요?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 표시만으로 지위를 이전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알겠죠? 생명보험계약인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생명보험계약이 있었다. 그러면 반드시 승낙을 얻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되죠? 그 다음에 거기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를 지위 이전할 때거든요.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한 때에도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보험자 승낙이 필요해요.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전액을 지급해서 보험료 지급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알아두면 돼요? 생명보험계약에서 승낙 얻도록 돼 있으면 계약에서 승낙 얻어야 되는 거고 유증에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할 때도 똑같이 승낙 얻어야 된다. 그리고요. 승낙이 얻기 전까지는 어때요? 보험계약자 지위가 이전되지 않는다. 알겠죠? 이전되지 않는다. 승낙하기까지는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뭐 손해생명보험의 종류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 우리 한번 나왔었죠? 우리 보험약관대출 많이 받잖아요. 그죠? 약관대출 받지 마세요. 내 돈 내놓고 있죠? 내 돈 내놓고 이자는 엄청 비싸. 그거 완전히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아직도 그걸 안 하던데 그거 완전히 그 보험회사에 그죠?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기 돈 내놓고 그것도 다 빌려주는 것도 아니야. 만약에 1,000만 원 있다면 1,000만 원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그걸 담보로 삼아가지고 한 500 정도 빌려주면서 이자율은 어때요? 시중이자율이 엄청 높아. 7% 8%야. 나쁜 놈들이죠. 계속 그걸 우리 주장하고 있거든요. 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다려봐라고 안 고쳐주고 있는 거죠. 빨리 이제 그런 것도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 돈 갖고 빌려가는데 그렇게 비싸게 빌려가고 보험회사는 7, 8% 돈 먹고 있죠.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이게 보험 약관 대출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원리금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는 규정되어 있다면 약관에 따른 대출 계약은 약관상의 의무 이행으로 하여지는 것이므로 요걸 보시라는 거죠. 뭐라고요? 보험 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 계약의 일체에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다. 요즘은 알아둔대. 그렇죠? 보험 약관 대출은 뭐다고요? 별개의 계약입니까? 아니에요. 뭐요? 보험 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다. 됐죠? 그리고 또 성질을 가봤더니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으로 봐야 되죠. 맞죠? 그래서 설령 대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대출과는 어때 다르게 소비대차의 성격을 갖고 있어 아니에요? 아니죠. 내 돈 가져오는 건 내 돈 가져오는 거잖아요. 보험회사가 자기 돈 갖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출, 소비대차하고 다르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해약 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민법에 뭐와도 다르다? 상계와도 달라요. 상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 환급금과 보험약관 대출금 사이에 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성격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소비대차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계도 안 된다. 그런 말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쭉 내려오면 생명보험에서 어쩌고 나오는데 상계 제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지문은 안 나올 거고요. 그 위에까지만 그렇게 대출에 대한 성격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 해당 여부와 보험금 청구권의 성격이다. 요 판례는 하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최근 판례인데 요거예요.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요. 스스로 피보험자야. 피보험자. 맞아요. 우리 피보험자는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어때요?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랬죠. 스스로 내 몸을 지금 보험자로 했어요. 피보험자를 하고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 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했어요. 보통 생명보험 가입하면 어때요? 가족들이나 딴 사람 수익자를 두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을 수익자로 한 거야.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사망할 때는 어때요? 그때는 보험 수익자라고 그냥 상속인을 지정했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사망해서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이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은 누구 거냐 이거죠. 똑같이 나오지만 상속재산은 아니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을 받다. 뭐 그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돈 한꺼번에 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건데 어쨌거나 그렇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요. 밑에 가보시면 별거 없네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이 좀 점사가 볼까요?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로 한 이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되고 조금 전에 봤던 거요.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요겁니다.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해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어 설계해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 성격이나 이런 것은 달라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보험 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진 것도 아니다. 뭐 그런 거니까 보시고요.